초보 블로거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만 골라봤습니다. 네이버 유입하는 방법, 저품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서식으로 광고 넣기 등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궁금해하셨다면 끝까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농부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어볼 거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관련된 어, 의견을 달아주시는데 좀 공통된 질문이라던가 기본적인 질문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달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의 눈높이로 보는 내용인데 저품질 관련된 부분 그리고 네이버 유입 관련된 부분 쿠팡 파트너스도 비슷한 유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죠. 어드바이저 등록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서식으로 광고 넣는 방법 그리고 돈을 수천에서 수억 버는 사람들은 뭔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저도 이런 게 궁금한 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초보자분들이 블로그 글쓰기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품질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저품질을 올해만 해도 세 번 탈출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분도 쇼미더 적중님이 문의를 해주셨죠. 고객 문의해도 검색 잘 된다고 답이 왔는데 한 번 더 문의해야 될까요? 제가 검색이 잘 된다라고 해서 사이트 이름 주소를 한번 넣어보면은 검색이 됐을 때 제품질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검색을 해봤을 때 제품질이 안 된다라고 하시고 고객 문의를 추가적으로 해봐야 되겠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답변을 주셨습니다. 보시면은 제품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제 지금 사이트 주소가 033 강원사랑인데 이거를 그대로 검색했을 때 나오고 있죠. 그럼 저품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이트 주소를 입력했을 때 나오고 있죠. 그럼 저품질이 아닙니다. 자신의 블로그 주소라던가 사이트 주소를 다음에서 검색했을 때 이렇게 글은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트가 노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품질인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카카오에서도 문의를 하실 수가 있고 다음에서도 가장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여기 어, 티스토리 들어가셔서 티스토리가 아닙니다. 검색에 들어가셔서 검색글과 미노출 들어가셔서 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 답변을 답변 아니고 문의를 하시면 되고 문의하실 때는 내가 왜 풀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광고성 글을 남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많은 유입이 있었는데 다음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 사이트를 보면서 도움을 많이 얻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출이 되지 않는 것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많이 적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는 혹시나 내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의하고 글을 적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글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의하시기 직전에는 좀 의심이 될 만한 글이라고 해야 될까요? 포스팅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해주시고 문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이라던가 임플란트라던가 뭔가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대부분 다음에서 봤을 때는 좀 어뷰징을 쓴다던가 키워드가 남발된다던가 어쨌든 광고성이 다분한 그런 글이기 때문에 저품질을 먹이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힌 글이 있다라면은 지우시고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 글을 작성하신 이후에도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안 풀렸다가 한 달 정도 그 블로그를 어, 정상적으로 계속 이용을 하면서 네이버 유입을 노리다가 한 달 뒤에 다시 문의를 했을 때는 풀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문의를 했다 해가지고 문의를 해서 거절됐다 해가지고 그 사이트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사이트는 네이버 유입이라던가 외부에서 끌어올 수 있는 유입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서 한 달, 두 달 뒤에 또 신청을 해보시고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유입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대부분의 우리 초보자분들께서는 네이버 유입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 다마고치 제가 글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 공개를 하면서 방문 통계까지 이렇게 공유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자, 월간으로 보겠습니다. 자, 유입이 이렇게 월 300, 700, 130,
1300, 4500, 13,000, 지금 이번 달 11월 23일까지 14,000 나왔죠. 근데 이제 지난 10월 달과 이번 11월 달 뭐 조회수가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비교해 보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가 조회가 1000이 나왔고 1097이 나왔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3000이 나왔습니다. 약 지금 2배, 3배가 넘게 3배 정도가 오른 것이죠. 그리고 기타 유입에서 보더라도 네이버에서 들어온 게 또 1000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네이버에서 이번 달만 약 4000 조회수가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네이버에 글을 많이 적어도 네이버에 글을 많이 적는 게 아니라 네이버를 노려보면서 네이버에서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글을 작성하셔도 너무 안 들어온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은 8404님도 승인 연구를 썼던 건 120개 정도 글을 썼는데 뭔가 쿠팡 파트너스도 해보고 싶고 수익도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블로그는 네이버 노출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글을 120개 글을 120개 정도 적었는데 네이버 노출이 아예 없는 상태이다. 뭐 제가 사이트를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은 제목에서부터 내용까지 좀 체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롱테일 키워드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제 사이트를 또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거 지금 11월 20일에 적은 글인데 자, 네이버 바로 나왔죠. 11월 20일이면은 지금 3일 됐습니다. 네이버 바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글을 적을 때는 숏테일 키워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영상을 봤을 때 한 달에 조회수가 5천 이상, 10,000 이상 되는 키워드를 적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초보자분들께서 그런 글을 적어서 상단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은데 흔히 우리가 누구나 아는 것처럼 그런 키워드들은 이미 내 블로그 지수가 높고 내가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당연히 적는 키워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누적 조회수가 3일 동안에 지금 70이 조금 안 되게 나왔지만 결국에 네이버에서도 유입이 되고 있는 글이 된다라는 게 우리 초보자분들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아무리 내가 다음에서 높은 키워드를 먹고 네이버에서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를 작성한들 노출이 안 되고 다음에서 순위가 밀리게 되면은 정말 일시적인 그런 글쓰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글 한 번 적어서 하루 만에 2달러, 3달러, 5달러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1년 365일 내내 글이 꾸준하게 다음과 네이버에서 노출이 되면서 1년 동안에 10달러, 20달러, 30달러 나오는 게 훨씬 더 글쓰기에도 부담이 없고 꾸준히 연금처럼 나올 수 있는 글쓰기가 되는 겁니다. 자, 꽁치 과메기, 청어 과메기의 차이점 이렇게 했을 때 이 글은 특별히 롱테일 키워드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지만 검색이 많지 않아서 글이 많이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적어볼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면은 이런 걸 한번 아이디어를 떠올리셔가지고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별 내용도 사실 없습니다. 들어갔을 때 꽁치랑 청어에 대한 차이점과 그리고 과메기에 대한 내용을 AI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넣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광고 뜨는데 이런 광고들도 캡처를 이렇게 해 두셨다가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글을 작성하시는 것을 또 추천을 드려봅니다. 여기 쭉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엑셀로 자료도 만들어 가지고 넣고 글 구조가 뭐 10분, 뭐 15분 만에 적는 거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클릭을 유도할 만한 그런 요소들도 많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글을 지금 적고 있지만 네이버에 노출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내가 어떤 롱테일 키워드를 설정을 해서 잡고 있느냐라는 게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서치 어드바이저 등록한 지 2달 되어 가는데 노출이 3회 정도가 나옵니다. 글은 300개 정도가 됩니다. 자, 서치 어드바이저 등록됐다고 무조건 노출되는 거 아닙니다. 노출은 되겠지만 한참 뒤에 50페이지, 100페이지, 200페이지에 되면은 노출이 안 되겠죠. 구글도 똑같습니다. 구글 서치 콘솔에 일부러 제가 색인을 수동으로 시키고 하는데 수동으로 색인이 됐다 해서 구글에 노출이 되는 게 아니죠. 글이 20페이지, 30페이지에 넘어가면은 아무도 뒤에 가서 안 찾아봅니다. 최신성의 글이 앞에 뜨고 신뢰도가 높은 글이 앞에 뜨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5번째 정도 뜨는 그런 사이트까지만
내가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눌러 보고 할 뿐이지 그 뒤로 넘어가는 글은 읽지 않는다라는 거를 꼭 아시고 반드시 내가 뭐 등록을 했다 해서 노출이 될 것이다.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초보자라면 더욱더 롱테일 키워드 써서 남들이 안 적는 정말 네이버 지식인과 같은 질문 형태의 그런 글을 작성을 하셔 가지고 핀포인트로 스포트라이트로 뭔가 이렇게 쏘는 핀포인트로 누군가를 딱 저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글을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접근 받고 하이 도메인을 글 작성 중인데 네이버에서는 일도 유입이 없다. 보통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글을 가져갈까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3일 만에 노출이 되는 것도 있고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빠르면 1시간 내에도 글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뭐 2주일 뒤에 노출이 된다. 1달 뒤에 노출이 된다. 3달 뒤에 노출이 된다. 이런 거는 그냥 다 자기만의 기준인 겁니다. 저는 1시간 만에 되는 경우도 있고 6개월 만에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기준이 없다. 다만 내가 어떠한 글을 적었을 때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글을 적었을 때는 적어도 1달 전에는 작성을 해 줘야지 롱테일 키워드로 어느 정도 상단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노리기 위해서 글 하나만 적는 게 아닙니다. 글을 여러 개 적어가면서 유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를 하고 메인 키워드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되겠지만 그 뒤에 롱테일 키워드는 엄청 여러 가지가 붙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큰 주제를 하나 가지고 마치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롱테일 키워드를 작성을 해서 작업 보면서 거기서 유입이 된다 혹은 인기가 좀 많다라는 글에서 또 가지를 뻗쳐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서치 애드바이저 등록. 자, 요즘에 이거 등록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과거 영상들을 찾아보면은 대부분 수동으로 등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수동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업데이트가 돼서 그런지 자동으로 빨리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내 글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내 사이트의 신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네이버 운영자라고 해봅시다. 내가 네이버의 주인인데 다음이라는 경쟁사의 글을 가져와서 우리 네이버 사람들한테 노출시키고 그 네이버에 있는 사람들이 유저들이 그 사이트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아무 글이나 노출을 시켜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트래픽도 나오고 글과 관련된 내용을 AI로 체크해서 정말 그 검색어에 넣었을 때 적합한 글들이 노출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전문가, 블로그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롱테일 키워드를 잡아서 특정 글이 많이 없고 조금 지수가 낮은 블로그들도 껴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제, 그런 제목, 그런 내용을 적어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들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식으로 광고 넣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은 매뉴얼로 광고를 넣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초보자분들께서는 구글 애드센스 사이트 띄워놓고 거기서 복사해서 넣고 혹은 메모장에 옮겼다가 이렇게 적어서 복사해서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서식으로 광고를 넣는다 했습니다. 제가 서식에 여기 보시면은 콘텐츠에 보면은 서식 관리란 게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자, 저는 이렇게 4개의 서식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서식은 어떻게 설정하냐면은 서식 쓰기로 해놓고 여기에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무거나 쓴다는 게 결국 광고가 되는 것이겠죠. 자, 보면은 제가 광고를 하고 광고 1, 뭐 자동이면은 자동 반응.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면 되는데 자, 초보자분들께서 속았을 겁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HTML 들어가셔서 주셔야 됩니다. HTML 들어가서 이렇게 해주시고 광고 1 자동 반응으로 해주신 다음에 완료를 누르시면은 자, 내가 글을 쓸 때 주제 뭐뭐 적고 내용 자, 서론 제목 1 내용 적고 제목 1 밑에 광고를 넣는다 할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복사를 해서 옮긴다던가 구글 애드센스 사이트에서 해당 광고를 만든 다음에 집어넣는다던가 라고 했을 텐데 여기서는 그냥 서식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셨습니까? 아까 적어놨던 서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 햄버거 모양 하나요? 여기 점 3개 있는 더보기를 누르셔가지고 서식 누르셔서 아까
좀 전에 만든 그 광고를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광고를 반응형 광고, 반응형 중에 고정형 광고, 멀티플렉스 광고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인아티클도 있죠. 그렇게 만드셔 가지고 쭉쭉쭉 편하게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버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서식에 넣어서 버튼을 쓸 수가 있겠죠. 버튼도 요거 쓰시는 거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치와 청어 모르면 바보 뭐 이렇게 해서 혹시 유도를 한다라고 해 놓고 이걸 눌렀을 때 움직일 사이트를 HTML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사이트 주소를 넣고 타겟 블랭크를 지워 주시면은 전면 광고도 뜰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또 내용을 보면은 돈을 수천 수억까지 버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은 노하우가 있을까? 혹은 진짜일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뭐 지금 제가 하루에 이제 많이 벌 때는 뭐 많이 번 달은 이제 1년 정도가 조금 넘으면서 $500, $600까지도 갔었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300, 한 $300 중후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수천 수억 버는 사람을 평가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야기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못 벌었지만 반드시 그렇게 버는 사람이 있다라고는 100% 확신을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 같이 그냥 몸을 써서 시간을 써서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미 어떤 본인들이 큰 대형 커뮤니티의 사이트 운영자라던가 혹은 언론사의 대표라던가 무언가 사람을 많이 온라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에 유지가 되고 찾아오는 그런 트래픽을 일으킬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광고를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전제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광고비도 엄청나게 쏟아부었을 것이고 매달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이라던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그거에 비례해서 수천만 원, 수억까지도 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중소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지만 어느 중소기업은 뭐 1년에 몇십억의 매출을 올리지만 대기업들은 몇백조, 몇 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 $200, $300 번다 해가지고 수천 수억 버는 사람은 뻥일 것이다. 거짓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고 투입하는 투자하는 금액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기보다는 광고도 돌려야 되고 결국에는 본질적인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사이트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사이트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이미 그전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만 명, 5만 명, 10만 명 혹은 20만 명, 100만 명까지 들어오는 내가 사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구글 애드센스, 쿠팡 파트너스, 여러 가지 CPA 광고, 유튜브 광고, 뭐 비슷한 그런 광고들을 다 붙이시면 됩니다. 그런 광고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 하루에 1000명, 2000명, 3000명 정도만 들어오는 티스토리 블로그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수천 수억을 못 버는 겁니다. 물론 뭐 한 달에 2,000명, 3,000명 한 달이 아니고 하루에 2,000명, 3,000명 들어오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도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넘게 버는 분들도 있을 텐데 결국에는 그런 분들은 또 단가가 고단가 키워드를 세팅해서 하는 부분이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결국에 내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타겟에게 글을 적어서 클릭을 유도한다던가 또 다른 뭐 수익 구조를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결국엔 연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뻥이다. 다 나랑 비슷할 것이다. 내가 하루 1, 2달러 버는데 너는 어떻게 1000달러, 10,000달러를 벌겠냐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뭐 많이 궁금하셨던 질문들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 저도 이제 주변에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도전하는 뭐 선후배들도 있고 형 동생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글쓰기로 돈 벌기를 하면서 가장 좀 알았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블로그로 글쓰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에 대한 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런 예시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몸짱, 건강한 몸이 되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할까?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기구를 다루는 법을 알면은 몸짱이 될 수 있을까? 운동기구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종류를 다 알면은 몸짱이 될 수 있을까? 아, 단백질바, 뭐 BCAA, 아미노산 일정, 뭐 부스터 이런 거 보조제를 내가 정말 몸에 잘 받는 거를 알고 정말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거,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이런 거를 잘 알고 구매해서 먹으면 몸짱이 될까? 좋은 운동복을 알면, 좋은 운동화, 좋은 복장 이런 거를 알면은 도움이 될까? 혹시 운동할 때 더 힘을 낼 수 있는 뭐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를 들으면 몸짱이 될까?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게 좋을까? 혹시 혼자 하는 게 운동에 좋을까? 집에서 하는 게 좋을까? 헬스장에 갈까? 자,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결국에 이런 거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몸짱이 되려면, 몸이 건강하려면 내가 하루도 쉬지 않고 헬스장을 가던 밖에서 달리기를 하던 집에서 윗몸 일으키기 하던 턱걸이를 하던 결국에는 내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의식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블로그로 돈을 엄청 많이 벌기 위해서는 결국에 뭔가 특별한 스킬이나 노하우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라도 글을 적어볼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당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제를 정하면서 바로 글을 적어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게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찾아보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결국에는 이런 영상을 찾아보시고 나서 어떤 마음에 뜨거운 동기가 생겼을 때 바로 실행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영상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컴퓨터가 안 돼 가지고 '오늘은 적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영상을 찍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다시 컴퓨터가 좀 되면서 그냥 바로 하러 왔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지금 당장에 하기 싫은 거를 우선해서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고 내 태도를 조금 바꾸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이 글쓰기, 블로그를 통해서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벌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쉬워서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라 디지털 노가다입니다. 절대 쉽지 않고 막상 시도를 해서 1년 안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90%는 될 거고요. 한 달 안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리고 1 년을 넘게 썼어도 한 달에 $100가 안 되시는 분들이 수두룩 빽빽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쉬운 돈벌이인 것 같아서, 쉽게 돈을 벌 것 같아서.'라고 도전을 한다? 이것은 정말 그 외부 동기일 뿐이고 뭔가 내가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요즘에 트렌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나는 치킨집을 할 건데 치킨집을 할 때 SNS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글쓰기도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 장사를 하겠는가? 나는 이거에 대해서 좀 파 봐야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뭔가 나만의 그런 목표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이유를 만드시고 목표를 세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말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10년 동안 구글 애드센스,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목표입니다. 이것은 장기 목표이고 1년 동안의 목표, 2년 동안의 목표, 3년 동안의 목표, 그리고 또 24년 12 월의 목표, 이렇게 목표가 장기, 세부적, 단기적 엄청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목표도 있고 내가 뭔가 좀 그 정성적으로도 어떻게 어떤 부분을 좀 스킬적으로 배워야 되겠는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돈 벌기 말고도 배워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글쓰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내 인생에 대해 적용을 해볼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1 년, 2년 뒤에는 '이런 부분에서 나아지겠구나.'라는 것을 목표를 설정합니다. 결국에 그런 목표를 설정하다 보면은 이 목표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순서를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순서라는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운동을 할 때 나는 운동을 할 때 어떤 운동, 헬스장에서 가는 것이 나는 더 맞는 것 같아. 그럼 헬스장을 나는 등록을 할 거야. 1년 동안 끊을 거야. 그런데 나는 혼자 하는 게 더 좋아. 동료랑 누군가 같이 했을 때는 나는 간섭받고 집중이 안 될 것 같아. 혼자 할 거야. 그리고 운동복은 이 정도. 그리고 단백질은 한 달에 몇 통. 부스터는 운동 직전에, 운동 후에 몇 개. 운동기구는 나는 하체하기 위해서는 이 운동기구는 알아야 되고 상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운동기구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달 동안에는 집중해서 보고 더 늘지 않았을 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야라는 게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순서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서를 설정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미 이전에 목표와 내가 이것을 한 이유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회사 일을 한다든가 내가 공부를 한다든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에 대한 순서 설정이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를 설정하고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장기간, 단기간, 중기간 목표를 어떻게 세팅할 건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내 전략을 순서를 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반복해서 훈련하고 숙달하고 여기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이것을 버릇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글쓰기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무언가 '아, 오늘은 내가 왜 못 적었지? 글을 왜 못 적었지?' 라는 생각 없이 그냥 버릇처럼 적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글을 적다 보면은 수익이 또 올라가고 그 수익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블로그뿐만 아니라 티스토리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하게 되고 네이버를 넘어서 워드프레스도 하게 되고 구글 블로그도 하게 되고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뿐만이 아니라 쿠팡 파트너스도 하게 되고 유튜브도 하게 되고 유튜브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사업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변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변화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블로그로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내가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실 때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조금 마지막에는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시고 복잡할 수 있고 스트레스 받고 할 수 있겠지만 돈 버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10년 동안에 저는 이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10년 동안에 누군가와 계약하지 않고 집에서 앉아서 8천에서 1억 정도 벌 수 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말 뭐 설레고 그 이후에 또 그걸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목표를 생각해 보면서 또 글 적으면서 여러 가지를 또 배워가는 그런 기분도 느끼면서 저만의 그런 목표를 세워 봤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목표를 만들어 보시고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돈 버는 게 아니라 어 무언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단기간의 목표는 내가 한 달 안에 글 50개 적기, 1년 동안에 글 500개 적기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뭔가 돈 외에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내 태도를 바꿀 것을 설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던 그런 질문들과 거기에 대한 초보자의 관점에서 눈높이로 보는 제가 이제 답변을 한번 드려 봤고 마지막에 우리 블로그로 초보자분들께서 성공하시려면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